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수험가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짱박사 경제학의 저자 직강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경제학이라는 세계로 저와 함께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제1강 경제와 경제 문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해 나갈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경제학이 우리 일상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모든 경제 문제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죠. 희소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선택과 기회비용을 공부할 거고요. 네 번째,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생산 가능 곡선을 아주 그냥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랑 같이 달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경제학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좀 어렵고 딱딱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러시죠? 하지만 사실은요, 경제학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숨쉬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학문이랍니다. 혹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셨나요? 뜨끈하고 든든한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저 바삭한 돈가스를 먹을까? 바로 그 고민, 그게 바로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큰 만족,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효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라는 걸 하죠. 이처럼 경제학은 무슨 거창한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평생을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경제 문제의 출발점,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희소성의 정의가 모든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문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끝도 없는데 그걸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돈이나 시간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사고 싶은 신상 옷, 신상 신발은 계속 나오는데 내 용돈이나 월급은 딱 정해져 있는 상황, 바로 그거예요. 이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는 겁니다. 자,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했죠? 경제학에서는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봅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녁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시간. 이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을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만약 여러분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걸 선택했다면 뭘 포기해야 하죠?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즐거움과 휴식, 이걸 포기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게 기회비용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별표 5개, 아니 10개 치세요.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포기한 모든 게 기회비용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 그것만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희소성, 선택, 그리고 기회비용,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이제 그래프 하나로 완벽하게 시각화해서 보여드릴게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한 국가 경제 전체에 이 개념들을 적용한 모델, 그 이름도 유명한 생산가능 곡선 PPC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바로 생산가능 곡선, 줄여서 PPC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 모든 기술을 남김없이 총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 재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X재와 Y재라고 해볼게요. 이 두 재화의 모든 조합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가 바로 그 경제가 가진 생산 능력의 한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A, B, C를 한번 볼까요? 이 점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 나라가 가진 자원을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싹 다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건 불가능한 그야말로 최대치의 생산점을 나타내는 거죠. 자, 화면에서 저랑 같이 A점에서 B점으로 한번 이동해 보세요. 어때요? X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Y제 생산을 줄여야만 했죠. 이처럼
이 곡선 위의 효율적인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이 곡선의 움직임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곡선 안쪽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점 G를 한번 볼까요? 이 점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점 G는 바로 비효율적인 생산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100%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일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놀고 있는 실업 상태, 또는 공장에 있는 기계가 멈춰서 있는 상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마디로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곡선 저 바깥쪽에 있는 점 E를 한번 보세요. 저 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점 2는요, 현재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꿈의 영역이죠. 하지만 만약에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거나 땅 밑에서 새로운 자원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슝 하고 이동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저 2점에서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시간이라 조금 낯설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학이 처음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프도 많아서 무슨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경제학 전체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첫 강의를 완강하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이 단단한 첫걸음이 차곡차곡 모여서 여러분의 최종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또 저 짱 박사를 믿고 꾸준히만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 흥미진진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파헤쳐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 있고 친절하신 조교님들,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하고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